국정원 국정조사 오늘로써 모든 일정이 끝이 납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합니다만 지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우리라도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사상 최초로 열린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오늘은 받으면서 진행을 하죠. 먼저 국정조사 특위 여당 측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모든 일정이 끝이 나는데 짧게 소감이랄까요?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사건은 본래 재판을 받을 사건이었는데요. 이 국정조사를 실시한 것부터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정조사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적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동의했습니다. 예. 근데 이 본래 실체가 없는 사건을 무리하게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 선전, 선동, 왜곡, 저질, 막말 공세만 난무했던 국조가 됐다고 봅니다. 아하. 국민들 보기에 많이 실망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학점을 매긴다면 한 C, D, 낙제 어떻게 됩니까?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중간이면 한 C인가요, 그러면? B 정도요? B 정도. 네. 근데 국정원 국정조사 여러 이슈들을 나왔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게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광주경찰 발언입니다. 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던 권은희 수사과장한테 대한민국 경찰이냐 광주경찰이냐 물었어요. 네.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발언 이거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요. 예. 광주의 딸이라는 소리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그게 지난 4월에 민주당 문희상 전 대표가 했던 얘기거든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때. 네. 그래서 조명철 의원은 그거를 지칭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역 감정 조장하는 것에 우리 권은희 과장이 휘둘리지 말고 광주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 입장에서 행동하기를 요청했던 발언입니다. 어허. 아시다시피 우리 조명철 의원은 탈북인 출신입니다. 평양 예. 출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지역 감정 개념에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어느 일부분만 떼가지고 이렇게 왜곡 과장을 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오히려 경찰 수사 라인이 진골 TK다라는 이런 정말 지역 감정 발언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들이 다 지역 감정 유발하는 발언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명철 의원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조명철 의원은 글쎄 민주당이 그렇게 한 걸 인용하면서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근데 권은희 과장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당내에서 당원들 향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광주의 딸이라고 부른 것과 물론 네. 그것도 권은희 과장은 불쾌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조명철 의원은 국정조사 현장에서 권 과장을 면전해놓고 국민들이 다 보는 곳에서 지역 감정을 들먹이는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따지자면 더 안 좋은 상황 아닌가요? 글쎄 그게 지역 감정을 들먹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광주의 딸이라고 예? 광주 경찰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한민국 경찰로 행동해 달라. 그게 어떻게 지역 감정을 들먹이는 겁니까? 대한민국 안에 광주가 전혀 들어가 있는데 야당 쪽으로만 가면 취지를 전혀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도 제대로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죠. 자기들 원하는 대로만 들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보시는 거. 지역 감정을 오히려 들먹이지 말아라라는 경고성 발언이었다. 당연하죠. 그렇게 보세요. 그럼 지금 민주당이 조명철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시고요. 윤리위에 제소를 아직 아마 안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입장 정리만 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예. 자, 정말 이런 막말하고 그동안 이 윤리위에 제소돼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민주당 박영선 의원 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막말을 한 적이 있고요. 출석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저게 국정원장이야라고 막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바로 그 조명철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그날도 경찰 수사팀에 대해서 진골 TK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윤리위 제소를 하려면은 그런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야당이 조명철 의원을 윤리위 제소하면 예? 저도 그냥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을 지금 말한 그 세 가지 제목으로 윤리위 제소를 하겠습니다. 조명철 의원을 민주당이 제소하면 박영선 의원도 제소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냐 광주 경찰이냐 그러니까 지역이 들어가는 발언들은 좀 공식적인 석상에서 다들 자제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자꾸 뭐 그런 식으로 보시는데 그 취지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니까. 국민들 중엔 그렇게 좀 서운하게 받아들인 분들도 많이 계셔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네. 김진태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국정조사 이렇게 끝이 났고요. 지금 민주당은 장외투쟁 중입니다. 여당 측으로서는 지금 꼬인 전국을 풀어야 되는 어떤 책임감, 부담감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3자 회동 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어떤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저희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야당이 제시했던 그 영수회담 같은 것은 지금 대통령이 여당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거는 좀 맞지 않고 예. 나머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자 회동 하는 편이 좋다. 네, 근데 물밑으로 사실은 접점을 찾아가는 중으로 알려졌었는데 네, 어제 오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정치 현안을 빼고 민생 문제로만 의제를 잡아서 3자 회동하자. 네. 이게 맞나요? 이런 분위기? 그거는 좀 기왕에 나왔던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짚고 가는 게 맞겠죠. 이 정치 현안도 넣는 게 맞겠다. 네, 이런 네.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런 분위기, 정치 현안 빼고 가자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은 이건 좀 사실과는 다른 거군요. 네,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정치 현안도 바로 잡고 가는 3자 네. 회동으로 실타래를 좀 풀어보자. 네. 이런 입장.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요. 어제 그 민주당 특위위원들이 뭐 항의 서한을 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가 문제가 됐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민주당 특위위원들이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가지고 갔는데 그 네. 서한 안에 네. 3.15 부정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를 잘 매듭지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전 정말 그거 보고 귀를 의심했는데요. 이번에 이게 지금 3.15 부정선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그 53년 전에 자유당 시절로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을 이건 정말 모독하는 행위고요. 국민 모독이다. 네, 저는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에 지금 이번 작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인지, 예. 예, 이렇게 몇몇 강경파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이게 민주당의 당론인지 확실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지 이거 3자 회동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뭐 건가요? 그렇게 꼭 연결되는 건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회담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옆에 한쪽으로는 이런 좀 대선 불복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앞뒤도 안 맞고 이걸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 대화에 임하는 게 맞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3자 회동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양이네요. 김진태 의원님. 네, 그거는 지도부끼리 협의할 내용으로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의 김진태 의원을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 이어서 가볼까요? 역시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박남춘 의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일정 마치면서 짧게 소감 총평해 주신다면요. 예,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했다고 생각해요. 그 국정조사의 그 제도적 한계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그 국조에 소극적이었던 그 새누리당과 함께 그 여러 가지 그 방해를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후반으로 가면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체감을 했습니다. 예.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국정조사, 애초부터 해서는 안 되는 국정조사를 무리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그 국조특위위원들이 수시로 그 SNS상에 16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실, 이렇게 쭉 나열도 했지만은, 나름대로 그 제도적 한계 속에서 예. 그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했고, 그 다음에 국민들께서요, 그런 정도는 아셨던 것 같아요. 야, 이게 국정원이 그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은 허위 축소 수사를 했고, 새누리당이 뭔가는, 이게 같이 공모자 정도는 했던 거 아니냐. 왜냐. 그 증인 출석했을 때 그분들 변호인 자처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예, 그런 것들을 아마 국민들이 다 눈여겨보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점을 매긴다면 앞서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B점 주셨거든요. 몇 점이나 저는 매기실? 저도 B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B 주실까요? B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들 B 얘기하시네요. 또 좀 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나름대로 저는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춘 의원. 국정원 국정조사의 막바지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앞서 제가 질문 똑같이 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광주 경찰 발언인데 이거 제소를 결정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 제소할 겁니다. 제소를 하실 겁니까? 그런데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네. 지난 4월에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권은희 과장을 먼저 광주의 딸로 지칭을 하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지 않았느냐. 네.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청문회장에서 빗대서 말한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저게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죠. 문희상 의장이 말씀하셨던 시기가 4월 21일 날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에서요. 예? 말씀하신 거예요. 4월 19일 날 현직 경찰로서는 하기 어려운 양심 선언을 한 권은희 과장에 대해서 그 용기에 대한 찬사를 보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을 갑자기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예? 아주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고 그것이 꼭 민주당에게 유리하게만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했는데 그걸 꼭 민주당에 유리하게 얘기한다. 또 민주당이 꼭 호남당이다. 이런 식의 정치적 이해를 따져가지고 예? 지역 감정을 조장한 발언입니다. 명백합니다. 이거는. 근데 광주의 딸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지역을 들먹인 거 아닌가, 연결시킨 거 아닌가요? 권은희 과장 의사와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보셔야죠. 그때 아하. 이제 가장 핵심 사안으로서 예? 떠올랐고 양심 선언을 했었고요. 광주 지역에 시당 대의원대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원들을 그건 상대로 한 저는 그게 거다.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 그날 청문회 현장에서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박영선 의원도 김용판 전 청장이 청문회 나왔을 때 TK가 어떻고 TK 진골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어떻게 박 답변하시죠? 의원이 말을 한 거하고요. 명백히 다르죠. 박 의원이 문제 삼았던 것은 김용판 청장을 비롯해가지고요. 서울청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 2계장, 사이버 수사대장, 수서경찰서장 이게 모두 영남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한 명만 제외하고는 전원 TK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후보와 같은 지역 출신 1세기인 수사 라인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하고 인사 편중을 지적한 것이 특정 지역을 폄하했던 것은 아니다. 명백히 다른 사안입니다. 명백히 저도 다르다. 수서경찰서장이 소극적 수사를 한 배경에는 예. 포항고등학교를 나오고 원세훈 원장에 의해서 인사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저도 했습니다. 어떤 커넥션이 있어 보여서 그것을 짚은 네.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요. 저희는 그런 명백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추궁을 한 것이지 무슨 정치 공생한 적 없습니다. 지금 최용규 씨 애청자분의 질문도 있습니다만 광주의 딸이니 광주의 경찰이니 이런 좀 지역 감정이 들어가는 발언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주의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갖고 정치적 장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리위에 만약 조명철 의원을 제소하면 한새누리당에서는 박영선 의원도 제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어떻게 맞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때 발언한 속기록들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판명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조특위 박남춘 의원. 그제인가요? 대통령에게 서한 전달하려고 청와대에 박남춘 의원도 가셨습니까? 네, 저도 갔어요. 예, 그 서한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3.15 부정선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예, 그것을 대선 결과를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의도적인 대선 불복 행위다. 본색이 드러났다. 분명히 저희 민주당에서는요, 수차례 저희 문재인 후보도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대선에 개입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서 대해서 예. 책임을 묻지 않고 시간을 끌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이럴 경우에 예. 4.19와 같은 그런 국민들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하나의 예시와 경고성 문장이었지 대선 불복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엄중한 경고였다. 네. 근데 3.15 부정선거를 여러 가지 경고 중에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요, 그것이 그냥 불법을 덮으려고 예. 정부가 총칼로 그때는 막 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물론 물리적 수단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지만 덮으려고 하고 국민들이 뻔히 알고 계신 것을 예. 무마하고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엄중한 경고입니다. 엄중한 경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외투쟁이 한 23일 됐죠. 오늘 23일째죠. 네. 예, 아마 들어가고 싶으실 텐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요, 우선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난국에 예. 대통령이 전국 수습을 위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해야죠. 특히 국민의 상당수를 대변하는 야당의 대표와 대화하지 않고 예. 대화를 차단하고 있는 거,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만약 정치 현안을 빼고 민생 현안만 가자. 이게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이 되면 그 3자 회동은 어려운 건가요? 그거는 하나마나 무의미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전국이 이렇게 경색돼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 현안 아닙니까?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했고 그 책임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 예. 자꾸 책임자들을 덮어놓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먼저 풀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을 포함해서 3자 회동 제안이 오면 당연히 그것은 응할 것이다. 이런 말씀. 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박남춘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예, 네. 민주당 박남춘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점수도 지금부터 받아보죠.